2+2라는 거는 재무수장, 통상수장 이렇게 해서 미국 2명, 한국 2명에서 2+2가 되는 건데요. 이 방식은 그 미국 재무부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초에 최상목 부총리는 원래 G20 재무장관의 IMF 세계은행 충계총회에 참석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이 구성대로 관세하고 통상의 어젠다 다 포괄해서 2+2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 대표단 구성은 한덕수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거고 또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필두가 돼서 범부처 지원단에는 박성택 산업부 차관이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 범부처 대표단으로는 이 기재부,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8개 부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외교부, 농림부 등등이 해당하고 각 부처의 부서장과 실무진 포함해서 30여 명을 꾸렸고요. 기재부에서 10명 정도, 또 산업부에서 그 미주통상과 중심으로 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파견을 하고 보면은 이 몇몇 보면은 이 방위비 증액하고 관련된 담당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외교나 국방은 없죠 지금. 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이 24일 오후 9시에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협의 앞두고 산업부가 우리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뭐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네네. 관세 플러스 비관세 장벽을 다 포함해서 50%가 넘는데 우리가 그거 깎아서 25%로 할 거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협상에서도 이 비관세 장벽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를 그렇게 딱 던져버리니까 그럼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뭐지? 하고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거죠. 뭐 쿼터제라든가 또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또 수입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8가지 비관세를 명시를 했어요. 그 부정행위라고도 규정을 했는데 환율 조작, 원가보다 낮은 덤핑,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농업 기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기술 기준, 예. 지식재산권 도용, 수출 보조금, 또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재산권 위조 도용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것 때문에 연간 1조 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우리는 특히나 그 원래 우리한테 이 관세율을 부과할 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걸 다 우리가 좀 어디선가 끄집어내 볼 때 이 부가세율, 부가가치세도 여기에 트럼프가 끼워 넣은 거 아닌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부가세를 보면 우리가 10% 붙는데 미국에서 판매세율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6.6% 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 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이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이제 특허 분쟁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어서 요것도 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대미 투자를 더해라 뭐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화 조작이 또 방금 보여드린 도표에서 트럼프가 그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협의해서 주제가 될지 요것도 좀 일단 후보로 오르곤 있어요. 거론은 되고는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어떤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소고기 수입에서 그 원령을 제한하는 것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우리에 앞서서 일본이 먼저 미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정말 좀 파격적인 행보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장관급 협의 행사장에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사실 지금 앞으로 정해진 형식이 2+2인데 이게 2+3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일본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면 상대 국가도 대통령급으로 만나야 되는데 요거
일본은 지금 굉장히 일단 급이나 어떤 균형으로 맞지도 않지만 미일 관세 협상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시바 총리를 만난 게 아니라 관세 담당인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한미 협상에도 갑자기 등장한다. 이러면은 이 협상 의제가 훨씬 더 폭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크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과의 그런 관세 전쟁에서 제일 큰 변수는 트럼프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일본하고의 사례를 우리가 조금 더 미리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예고 없이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일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뿐만이 아니라 군사 지원 비용을 이 자리에서 처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당혹감이 굉장히 컸다는 후문입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그 자리에 온다는 것도 이 대표단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들어서 이시바 총리가 급하게 막 회의를 열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하고 많이 겹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도 방위비 분담금이랑 다 이제 합쳐서 패키지 딜로 제안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만 미일 1차 협상에서는 중국 압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워낙에 대중 관계도가 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중국과의 교역 축소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2+2 통상협의입니다. 역시 주된 의제는 관세, 특히 이제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가 될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제 이 관세율 조정에 우리가 유리한 카드인 조선협력이라든가 LNG 협력 등도 의제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상호 관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주제를 어디든지 열어놓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룰 의지를 꾸준히 비춰왔고, 계속 주목하는 건 어떤 플랫폼 규제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걸 전방위적으로 다루려던 게 트럼프의 처음부터 목표였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품목 관세를 이번 협의에서 우선적 안건으로 정한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철강 이렇게 25%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좀 유예해달라거나 조금 내려보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할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직접 이 자리에 오냐 안 오냐 이게 아주 커다란 변수가 될 겁니다. 즉흥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 거침없이 말할 것이고, 뭐 사실 관료들만 모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이게 미리 준비한 대로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가 진짜로 온다면 안건은 무수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그 미국의 LNG 수입 그리고 조선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방위비 얘기도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꾸준하게 자국의 국방비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특수 상황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도, 그게 또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보니까 방위비와 그 관세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는 이 2+2 통상협의에서 방위비는 얘기할 주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사실 급해진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호기롭게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미국 물가랑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경제가 불안해진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위가 미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급할 이유가 없는데,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우리는
왜냐하면 새 정부가 지금 40여일 후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당국자들이 뭘 결정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한 달 조금 남았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했을 때 훨씬 지속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40여일짜리 권한대행 체제로는 이거는 정말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앞서 신중론을 펼쳤고 앵커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급한 건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세워서 지금 우리랑 얘기하고 싶은 하는 나라 이렇게 많은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너네 손해봐.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다들 좀 스테이 해보자, 신중하게 가보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급하게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협상을 한다고 한들 트럼프 정부 내내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임기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FTA도 엎었는데 한 거를 또다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뭘 딱 정했는데 차기 정부와 그것이 어긋난다? 하면 이거는 수습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회담 성격을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 측에서는 조선업이나 LNG 개발에 대해서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는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덕근 장관은 협상의 틀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지금 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좀 기반을 마련해 놓자 이런 거고 최상목 부총리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